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다 다채롭게 채워줄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자, 이제 뭐 워낙 가족이라 네, 예, 이렇게 맞아요. 자주 뵈니까 너무 좋고 아모르바디한 인생에 진심인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이 까다로운 자리에 언제나 당당한 매력을 뽐내는 가수죠. 여러분, 서주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서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이분만 보면 이 노래 다들 노래방에서 불러보셨을 거예요.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맞죠? 이거 국민송이에요, 정말. 예. 전 국민이 이제 앙큼상큼한 질문을 하게 한 우리 서주경 씨. 여전히 당돌하시죠? 당돌합니다. 자, 오늘은 당돌한 건강법을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가 왔을 때 이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저는 저 자신을 정말 잘 돌보고 아낀다라고 사실 소문나 있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아모르바디 방법을 저의 노래만큼이나 시원하고 당차게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제대로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도 건강에 그리고 건강을 위한 건강에 의한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 화두를 제시하기 앞서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자, 놀라지 마세요. 와우.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오늘은 뭔가 구호가 다 같이 나오게 되는 이끌어내는 구호인데 요거 좀 아시겠어요? 어떤 화가 나는 건가요? 불조심. 몸에 대한 아모르바디니까 아무래도 내 몸 안에 불. 화. 그거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나 촉이 좋다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 속을 태우다 못해 천불나게 만드는 그 불. 화병. 화 맞아요? 화. 무엇 때문에 요즘 화가 나세요? 우리 이창용 도슨트. 저는 요즘에 저희 둘째 때문에 저희 둘째가 요즘에 노 이거에 이제 맞들려가지고 뭐만 하면 뭐만 하면 싫어요, 이건가요? 네. 노가 났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왜요? 왜요? 한 번 빠지면 네. 왜요? 정말 각양각색의 이제 화나는 이유가 있는데 서주경 씨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질 못합니다. 의협심이 좀 강해서 지나가다 싸움 나면 못 지나가요. 네, 정말 뜨겁게 타올라요. 네, 우리 파에 정의파에 네 맞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아까 그 대기실에서 좀 뭔가 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맞아요. 저는 바로 불의를 통했어요. 보면 눈을 찌르거든요. 그게 뭐죠? 안 보는 사는 거예요? 안 보려고. 이야, 진짜 도슨트. 도센트 씨. 자, 산다는 게 사실 희노애락의 이제 연속이다 보니까 화를 멀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누굽니까? 아모르바디 토커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 바로 어떻게 끌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끌 것인가? 내 몸과 마음을 활활 태우는 이 불을 끄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좀 저희가 알아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불씨를 끈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불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오해의 불씨도 있고요. 욕망의 불씨, 질병이라는 불씨 등등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는 불씨들이 있는데 이런 불씨들을 기어코 꺼트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사실 주제를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저는 떠오르는 화가 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남자의 작품부터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뭉크 아닙니까? 어머, 절규로 유명한. 어머, 그죠? 어머, 정말 수많은 멘트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끝내버리시고. 누구야? 모네야? 느낌이 어떠세요? 작품을 딱 보았을 때 그 첫인상. 어두워요. 뜨겁다. 모호해요. 모호하다. 평화로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제목도 지옥에서의 자화상.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벌써 말씀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 작가 이름은 몰라도 이 작품은 알아요.
바로 뭉크. 절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뭉크라는 작가입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사진을 보시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미남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농담 삼아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차은우 같은 얼굴로 하루만 살아도 얼마나 행복할까. 하루만 살면 되려 불행하지 않을까요? 하루 그렇게 살고 돌아가야 되는데. 끔찍할 것 같긴 하다 좀. 그래서 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좀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지만 어린 시절부터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어요. 일단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세요. 병든 아이라는 작품은 자기가 13살 때 어머니처럼 따랐던 누이 소피가 세상을 떠났던 그 충격.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도 부인을 잃어버리고 딸을 떠나보내고 그 정서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나 그럴 것 봐요. 같아요. 광신도처럼 종교에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 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만성 천식, 기관지염, 그다음에 결핵, 류마티즘, 암까지 발병했었고 뭐 정신적으로도 질병을 좀 많이 앓고 있었는데요. 뭐 공황장애, 우울증, 환각 등. 그래서 이 남자가 실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내가 태어나 요람에 누워있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고통의 사신들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왔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을 거고 또 자연스럽게 이게 그림에 또 녹아들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좀 추정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안에서 고통받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그 존재하는 두려움과 그 고통을 곱씹으며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그 불길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살면서 충격적인 뭐 기억이나 사건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되려 뭉크는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힘을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거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부딪힌 거죠. 네. 지금 그 장면과 그때를 계속 부딪히면서 극복하고. 근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뭉크처럼 엄청난 두려움의 불씨를 끄고 뭔가 좀 이뤄낸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궁근종으로 자궁이 내막까지 파열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소원이에요. 42살에 아이를 가져서 지금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키가 거의 190이에요. 어머, 190이요? 어마어마해요. 저보다 이만큼 차이 나요. 너무 이겨내길 잘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네요. 네. 이쯤 되면 뭐 두려움은 늘 친구처럼 함께 맞습니다. 네.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맞아요. 꽂히면 이게 생겨. 맞아요. 네. 항상. 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도 만들어 주는데, 근데 반대로 또 끄면 안 될 중요한 불씨를 꺼트린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 이창용 도슨트. 네. 심지어 아름다운 목소리를 위해서 무려 인간의 본성까지 꺼트려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딱 들어보셨을 때 이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 같나요? 아니면 남자의 목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중성적으로 쿨한 것 들려요. 같은데. 남자가 여자처럼 부르는 것 같은데. 중성적이에요. 질문이 딱 그런 대답을 그렇죠. 원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중성적이기는 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들리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들이라고 불리었던 카스트라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시 16세기부터 18세기경 이때 교회에서는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금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당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든 역할들은 남자들이 도맡아야 하는데 그 여성의 그 파트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카스토라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당뿐만 아니라 오페라 무대 위에도 나서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유럽 순회 공연도 다녔었다라고 했고요. 막대한 뭐 명예와 부까지 얻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음역대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남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 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땐 되는데 그렇죠. 미성기 오면 네, 그렇죠. 미성이니까. 어렸을 때는 네. 가능한데 이게 변성기를 거쳐버리면 더 이상 그 소리를 못 내잖아요. 네. 어떻게 남자들이 그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오, 궁금하다. 바로 생식기관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대부분은 원치 않았던 않았겠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보통 시술은 8살에서 12살 사이에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어린 자기가 그 원한 건 아니겠다. 본인의 네. 의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빌리포 발라트리라고 하는 남자의 자서전을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 제 목소리는 타고난 노래 솜씨를 지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의 친구들은 컷컷을 추진했습니다. 컷컷이 바로 거세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는 동의하셨습니다. 부모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고환 자체를 제거하는 시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외과 시술이 제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었잖아요. 전염되고. 그러다 보니 수술을 받는 과정에 죽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을 그랬을 것 테고 같아요.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각종 이제 질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었다라고 해요. 매년 4,000명에 가까운 소년들이 이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또 후유증을 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양 옆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카스토라토입니다. 키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카스토라토의 굉장히 흔한 후유증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일단 거세를 당하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뼈가 단단해지지 못하고 이게 길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겪게 되는 그 수많은 후유증 그런 증상들을 함께 얻었다라고 해요. 아픈 삶이었네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사실 사람들은 이 카스트라토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네. 또 아름답다고 느꼈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뭐예요? 그 후에 후손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손 없죠. 아니 오늘 잠깐만 저희가 불 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우울하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 이 불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열기를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음악계 역사가 바뀔 뻔한 불이 있었다면서요, 셰프님? 네, 이 불을 못 껐다면 예술계에 정말 큰 손실이 있을 뻔했습니다. 먼저 이 불의 도화선이 된 것부터 보시죠. 술인데요. 와인. 알코올. 네, 즐거울 땐 즐거워서, 화날 때는 화가 나서 마시는 한 잔, 바로 술인데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술에 좀 특별한 걸 탔습니다. 바로 아세트산 납이라는 건데요. 납? 네, 중금속이잖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납입니다. 그런데 중금속이잖아요. 이걸 술, 특히 와인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하거든요. 옛날에 설탕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보다 싼 납을 넣은 겁니다. 와. 이거 심지어 납설탕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걸 물처럼 막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 음악의 주인공입니다. 불멸의 음악을 남긴 거장 루트비히판 베토벤. 그런데 베토벤이 즐겼던 술이 아이러니하게도 베토벤에게 절망의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술 때문에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던 건데요. 네. 이 현대에 와서 보니까 청력 상실이 이 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베토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귀가 고쳐질 리가 없죠. 그래서 베토벤의 마음속 절망의 불씨도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예, 더군다나 베토벤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배가 아픈 위장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몸은 몸대로 말을 안 듣지.
또 귀는 귀대로 점점 계속 안 들리지. 그야말로 삶 자체가 절망이라는 불씨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결심하고 나니까 베토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잠깐 이대로 죽기엔 좀 아까운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베토벤은 절망의 불씨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기 시작한 귀를 대신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피아노에 가까이 가져간 거죠. 음파의 진동을 느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천재다, 천재. 그러면서 작곡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1808년 아주 위대한 곡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와, 진짜 운명이네요. 운명 같은 곡이다. 베토벤의 절박함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곡도 굉장히 강렬하죠.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서 우리의 심금을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만약에 그때 진짜 절망을 꺼뜨리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런 명작을 그 대단한 후손들은 작품들을.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짝 타들어가게 하는 불 어떻게 끌 것인가. 자, 각종 불을 꺼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몸속에도 꼭 꺼야 하는 우리 불꽃이 있다면서요, 약사님? 네, 글자부터 불타고 있는 존재 바로 염증인데요. 이 염증은 염은 한자로 불탈 염이라는 글자인데 이 불화자에 또 불화자가 하나 더 얹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염증은 불을 의미합니다. 신기하죠? 이 염증을 영어로 말하면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flamma는요 라틴어로 불꽃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염증은 우리 몸의 불, 질병의 불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염증을 끄기 위한 사투입니다. 자, 그런데 약사님, 이 염증, 정확히 염증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 염증 자체가 질병인 것은 아니거든요. 염증은 해로운 자극에 대응하는 생체 반응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세포 손상이 깊어지기 전에 이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고 이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만성 염증이라는 상태에 돌입이 되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질병을 부르기 때문인데요. 뭐 심혈관 질환부터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 다 염증이야. 사실상 네 맞아요. 전신의 질병 대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식단 관리, 식단 관리.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맞아요. 또 이 체력 관리를 네. 해주시면 되죠. 운동 같은 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좀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모르바디 9회까지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맛있는 건 다 독이다. 자, 이창용 도슨트, 예술계에 염증과 치열하게 또 사투를 벌인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이 남자는 평생 이 염증과 맞서 싸운 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죠. 르누아르잖아요. 오, 정답. 네, 저 너무 좋아해요, 루나를. 일단 르누아르는 별명이 있죠. 평생 기쁨과 행복만을 노래했었던 사람. 아름다운 여인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무언가 차이점이 보입니다. 일단 색감이 좀 다른 것 같고. 색감이 조금 다르다. 묘사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묘사가 조금 다르다. 일단 자세히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시면은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섬세한 디테일의 그 붓질이 느껴진다면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보다는 조금은 좀 느슨한 붓질이 좀 이렇게 살짝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르누아르가 평생 맞서 싸웠던 바로 그것 염증. 때문입니다. 그렇죠. 회피형이죠, 회피형. 네. 무슨 염증? 일단 사진을 하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르누아르가 51살 때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한 특징을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한쪽이 약간 관절염. 뭐가 났어요. 염증. 일단 통증 같은 손 거. 마디마디가 굉장히
굵어요. 네. 그리고 손이 좀 굽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르누아르가 평생 시달렸던 병마가 바로 류머티즘입니다. 50대에 이르게 되면은 온 몸의 관절이 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손가락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손이 이렇게 쥐어진 상태로 굳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점점점 뭐가 자라죠? 손톱이 자라요. 손톱이 자라서 찌르지, 그럼. 어머, 살을 어머. 진짜 못 펴요. 이 상태로 손을 펴지를 못하다 보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남자가 무릎까지 굳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휠체어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펴지 못하니 뭘 주지 못하죠? 붓을 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그림조차도 이제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디테일이 좀 달라진 네. 거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목욕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르누아르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반년 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르누아르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한 게죠. 했나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행복만을 전해주고 싶어 했었던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그렇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숙연하게도 그렇죠. 다가오는. 좀 르누아르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시는 막 뜨거워져. 네, 땀 나잖아요, 막.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네, 그죠. 저는 관절염이 좀 일찍 왔어요. 아프다.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노래하는데도 좋은 자세가 중요한데 관절염 통증 때문에 자세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통증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심정을 좀 100분 이해를 해서 관리에 좀 온 힘을 좀 다 쏟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정말 절박하면 갖은 노력을 하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절박함 때문에 다소 좀 과하게 황당한 방법으로 염증을 끄려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에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정만큼이나 크다. 예, 조선시대에 다재다능했던 왕 정조가 죽기 전에 남은 종기, 즉 염증에 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종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쓴 왕이 있습니다. 바로 중종인데요. 중종. 네, 중종은 그야말로 전신에 종기가 납니다. 등부터 어깨, 다리, 얼굴, 손가락, 심지어 항문 주위까지 이 종기가 심각하게 많이 났다고 해요. 지금 의학으로 이게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인 베체트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체트병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열이에요, 열. 그 중종도 종기에 열을 엄청나게 앓았습니다. 그때 그가 찾은 방법, 야인건수라는 탕약입니다. 근데 이 야인건수의 탕약의 재료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뭔데요? 바로 사람의 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야인건수는 죽은 사람들 관을 깨고 나온다라고 할 정도의 파관탕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의 불길이 너무 거셌던 모양인지 안타깝게도 이 야인건수를 마쳤던 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조시대에 저런 거를 했지?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뭐라도 진짜 별걸 다 여러 써보는 방법을 거예요. 다. 이것도 해보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거지. 오죽하면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막 이런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진짜 변을 약에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시대에. 왜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조선시대 왕들 왜 이렇게 종기를 많이 알았던 건지 좀 궁금해요. 조선시대에서는 이 관절염부터 암까지 이런 악성 종양까지도 다 모두 종기로 봤거든요. 거기다가 왕들은 어때요? 장기간 앉아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했나요? 안 했을 것 거의 같아요. 예, 운동하는 시간은 부족하고 밥은 또 하루에 5끼 정도 드셨거든요. 또 이 심지어 이 나라를 국사를 돌봐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까지 이 염증을 부르는 3종 세트를 갖고 평생 있었구나. 예,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종기를 많이 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몸이 염증투성이면 정말 겁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또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유용하게 이 염증의 불씨를 끄는 방법으로 활용된 약초인 허브,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약초인 허브를 전문적으로 가꿉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실제 그 과학적 효능이 발견돼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사진 속 식물은 유럽 세계보건기구 약전에도 등재된 천신련이라고 하는 약초인데요. 천신년. 천신련은 예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천연 소염 진통제로 불리면서 열병, 설사, 소화불량,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됐다고 해요. 왜 몸에 좋은 건 쓰다고 하잖아요. 이 천신련이 입에 머금으면 바로 쓴맛이 가슴에 와닿아서 천신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쓴맛의 왕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 천신련은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해열, 간 보호, 면역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기록돼 있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천신련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강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고 밝혀진 겁니다. 태국에서는 2021년에 천신련 추출물을 코로나19 초기 단계 치료제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신련에서 추출된 파렉틴에는 안드로그라폴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줘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옛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맞아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을 해서 뭐 이 성분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없었던 시대인데 이게 약이 될 줄 알고 썼다라는 게 진짜 놀랍기도 하고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염증 다스리는데 도 같은 주인공을 수사할 시간입니다. 자,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서주경 씨, 네.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해야죠. 네, 빵빵. 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프로파일러 분들 진행시키세요. 요즘 앞만 보고 가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라고 하는데 뭔가요? 앞만 보고 다니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뭐 아래도 보고 다 질문 보지 제대로 않나요? 안 할 겁니까? 네, 요즘 뭔가 열심히 막 터시느라 바쁘다고 하던데 털어요. 뭘 털고 계시나요? 먼지 털죠. 네. 텁니다. 잘 네. 피해가고 있어요. 털죠. 곳곳에 열심히 퍼주고 계신다던데 뭐 자선 사업 하시나요? 원래 제가 퍼주는 걸 좋아해요.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대로 된 답변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주경 씨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진행시켜. 관산이에요? 네. 운동하시나 보다. 우와. 제대로 나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가볼까? 가자. 잘 간다. 그러니까 보폭이 넓으세요. 네, 키가 크니까 제가 70이 넘으니까. 쭉쭉 앞으로 가시죠. 네. 선생님 진짜 네? 잘 걸으시네요. 아우, 그럼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못했죠. 아예 등산을 이제 포기했죠. 관절염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관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등산도 거뜬합니다. 네, 관절은 관리더라고요. 관리. 어머, 완전 멋진데요? 어머, 오리가 있어. 야, 너네 너무 물 차갑지 않니? 물소리 좋고, 물도 너무 맑고. 멋지다, 멋져. 오르막길도 그냥 막 다람쥐 같으시네요. 네.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어떻게 걸어야 그러면 덜 힘들까요?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 보폭을 다 쓰고 발가락까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되고 허리를 똑바로 펴서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골반을 삐뚤게 이렇게 틀어지게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관절에다 의지를 하지 말고 근육을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폭을 좁게 해서 발 전체를 쓰면서 이렇게. 그리고 스틱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90도 정도로 놓고 살짝 짚으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가시라는 거죠.
감자가 있어요. 좀 먹어야겠네. 저 때가 참 좋죠. 평상에 앉으시. 너무 좋아요. 뭐를 많이 싸우셨네요. 귀리하고 현미 몸에 좋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거 밥이랑 연어가 관절에 좋대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 건강식이죠. 자연과 벗삼아서. 와, 연어.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다. 식감이 노래예요. 지금 새소리는 안 나네. 어디 갔지 얘네들? 밥 먹으러 갔나? 배불러. 먹어야 돼. 뭐 드시는 건가요? 이거는 파렉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심년이라는 그 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그 식물의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관절 염증을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통증을 좀 감소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우리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염증 생기면 엄청 힘들어요. 아파봐야 알아요. 제때제때 제대로 확실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서주경 씨의 일상을 조금 보고 왔는데, 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토커분들 질문해 주시죠. 근데 관절 건강이 안 좋으면 등산 같은 좀 무리한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시더라고요. 다시 관절염이 발병하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던데 괜찮으신가요? 제대로 된 자세만 잡고 또 등산 스틱을 제가 양쪽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한 손이 아닌. 그걸 좀 부담을 약간 분산시켜 준다 그래야 될까요?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 등산하는 거 충분히 등산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관절염 환자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사실 43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관절염은요, 연골이 마모되면서 또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또 관절이 계속 사용이 되잖아요. 결국 이 관절이 더 망가지는 이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이 관절에 꼭 필요한 바른 자세로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까지 또 챙기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주경 씨 네? 아모르한 바디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봐요. 저 잘하고 전문가가 있어요. 보셨을 때. 뿌듯해. 근데 식단 말고 또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시던데. 아까 뭐 드시던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천심년 추출물 파렉틴이라는 이거 먹고 부쩍 관절 통증이 좀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파렉틴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우리 몸속에는요, NF-카파비라고 하는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이 파렉틴이 NF-카파비가 관절에 도달하기 전에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 연구에서 쥐에게 이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제와 이 파렉틴을 각각 섭취시켰는데 두 그룹 모두 대조군에 비해 이 염증 인자가 억제되었고요. 염증 생성 경로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을 유발한 뒤에 또 파렉틴을 투여했거든요. 그랬더니 연골 손상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관절염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알아보니까 한 연구에서 출산이 8.5점, 통풍이 9점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9.1점이에요. 네,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요. 출산보다도 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스럽다는 골 관- 통풍보다. 네. 심지어 골관절염 환자가 자살 충동 위험률이 정상인보다 90% 진짜 고통스럽구나. 네, 더 높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요. 이게 뼈와 뼈 부딪힐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래요. 그게 나와요. 사실 이 관절염은요, 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을 잡는 게 사실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파렉틴이 도움이 돼서 이 운동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남녀
10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파렉틴을 섭취하게 한 다음에 이 관절염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워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워막 지수를 측정해 봤더니 섭취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약 40% 감소, 뻣뻣함이 46% 감소하고 운동 능력이요 또 약 30% 증가해서 이 워막 지수가 총 32.7% 개선됐다고도 합니다. 민재원 약사님 노고를 좀 덜어드리고자 저도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4주간 파렉틴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서주경 씨의 염증 잡고 관절 지키는 건강법이 지금 하나, 둘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일상도 함께 만나보시죠. 사찰인 것 같은데요. 네. 다 왔다. 혼자 너무 좋아하셔. 혼자 만족하고. 네, 여기가 제가 마음의 건강, 마음의 힐링을 찾는 곳입니다. 네, 좋아요. 공기도 좋고, 아우,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여기 계시고, 탑도 계시고. 계단이 또 있네요. 어머, 애썼다. 피느라 겨울을 어떻게 보냈니? 이렇게 꽃을 만나면, 저는 이 노래 좋아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닦아줘. 마음의 그냥 명상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거라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계시는데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하지는 않고 지금 정도면 명상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네, 스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한잔 마시러.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이차인데요. 네네. 이게 발효시킨 거라 몸에 참 좋거든요. 네. 한 잔 드세요. 오늘 명상은 잘 되셨어요? 약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왔다 가면 스트레스 풀려요. 좋을 때는 제어가 돼요. 문제는 언제냐? 잘안 모든 될 때. 사람들이 안 될 때, 안 될 때. 문제가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에서는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잘 푸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미 다 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점심 좋은 드시고 말씀 좋은 말씀 말씀까지 듣고 보기만 해도 힐링되네요. 서주경 씨 일상 저희가 또 보고 왔는데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죠. 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단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였어요. 계단 올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관절이 안 좋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절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생각하면서 걷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래도 나름 몇 년간 계속 PT를 받아오고 있는 네, 입장에서 좀 아우,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자면 네, 자세가. 일단 계단 오르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퇴사 두근부터 시작해서 햄스트링 그리고 둔근까지 이렇게 하체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 분산이 되면서 관절의 무리를 좀 덜어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상체가 절대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에 무게가 실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걸음을 걸으실 때에는 발바닥 전체에 다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 서주경 씨 일상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스트레칭. 연습하러 왔어요. 예. 연습도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노래나 목을 푸는 것도 다 몸으로 하는 거니까 예, 몸을 풀어줘야. 이게 굳어 있는 상태로 운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노래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지금 네 이제 해주셔도 됩니다. 예. 당돌한 여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연주를 많이 하시니까 예, 혹시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거나 분 계신가요? 아 진짜요? 저도 무릎이에요. 아 손가락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파렉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제가 이걸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쓰니까 멀쩡한 데가 없어요. 요거는 바르시면 좋대요. 네, 뭐예요? 선물 드릴게요. 와, 오, 바르는 게 있네. 괜찮은데요, 그래도? 네. 그리고 선생님도 손가락. 네.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다들 손가락으로 다 연주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입으로도 하고 막 그래서 관절을 다 쓰고 있는데 또 안 아파야지 좋은 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 드렸더니 좋아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오래오래 서로 모두 다 건강하게 좋은 음악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려서 더 좋아요. 오, 저희가 영상을 함께 다 보고 왔는데 아니 지금 영상 보니까 노래하시고 나서 뭘 막 나눠주시네요. 네, 아까 그 제가 밤 형태의 파렉틴을 제가 피부에 아까도 발랐는데 관절통이 살짝 올라오나 싶을 때 바로 바를 수 있어서 좋아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바르시라고 드렸죠. 예, 근데 화끈거리거나 특별히 자극이 없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립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피부에도 괜찮아요? 네, 화끈거림이 없어요. 실제로 이 한 연구에서 이 파렉틴을 피부에 발랐을 때 별다른 큰 자극은 없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혈행 개선.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그 석회라고 하나? 혹시 이런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이 파렉틴은요 관절염 말기에 발생하는 이 뼈 변형 이런 것들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파렉틴에 함유된 안드로그라폴라이드를 투여를 했는데 이 대조군에 비해서 뼈 손상과 이 염증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파렉틴이랑 같이 챙겨야 할 게 또 하나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파렉틴에는요,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짝꿍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혈액으로 칼슘을 운반을 해주고요. 이 비타민 K2는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또 뼈로 이동을 시켜주는데요. 비타민 D와 K2를 챙겨주시면 빠져나온 칼슘을 뼈에 쏙 다시 넣어. 재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파렉틴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유불급인데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파렉틴에 있어서는 그 걱정을 조금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성 류머티즘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이 파렉틴을 투여를 해봤어요. 48개월간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통증, 피로도와 같은 관절염 환자의 6가지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밴드분들 잘 나눠주셨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주경 씨와 아모르바디 함께 해봤는데 우리 토커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당돌한 여자는 앞으로 몇십 년 뭐 거뜬하게 더 들을 수 있겠구나. 좀 더 가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하시니까 네. 저도 이 자세를 항상 먼저 준비 운동하고 자세 좀 챙겨야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네요. 우리 서주경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 지식을 양껏 많이 채워가잖아요. 조금 뿌듯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앞으로도 아모르바디한 삶으로 위풍당당한 저 서주경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정으로 내 몸을 위한 길,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자,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에 서 Play the next channel A